지난 시간 마지막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에 형제의 난을 벌인 두 사람이 있었죠. 형 히르카노스 2세와 동생 아리스토블로스 2세였습니다. 아리스토블로스가 큰아들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피살되면서 형이 이긴 셈이 됐죠. 히르카노스 2세의 측근으로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후견인으로 두었지만 폼페이우스 사망 후에는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옮겨가며 권력을 보장받습니다. 특히 안티파테르는 카이사르에게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받고 실권을 장악하는 한편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을 각각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 후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안티파테르가 암살당합니다. 로마에서는 제2차 삼두 정치가 결성되었고 헤롯은 그중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사용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안토니우스는 헤롯 형제를 분봉왕으로 올려주죠. 파사엘은 예루살렘의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명목상 히르카노스 2세가 왕이자 대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사엘과 헤롯 형제가 유대를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사의 주요 사건들이 유대 역사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등장인물도 많았고 전쟁과 사건, 사고도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가족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도 정리할 겸 해서요. 기록에 따르면 히르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레스 2세가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하는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자녀들이 혼인 관계에 있었던 걸 보면 그전에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은 스라의 2남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아리스토블러스와 마리암메였습니다. 가계도를 보면 제가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이 집안은 자식들 이름을 아리스토블로스 아니면 알렉산드로스라고 짓습니다. 마리암메는 마리암네, 미리암, 마리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마리암메가 나중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결혼하게 되죠. 헤롯은 원래 유대 출신이 아니고 더구나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되기는 했지만 혈통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했지만 왕족이라는 혈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마리암메와 결혼을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이 가계도에서 주목할 인물은 아리스토블로스 2세의 둘째 아들 안티고노스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아리스토블로스와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었죠. 카이사르가 그들을 풀어줬을 때 안티고노스는 시리아로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리아 동쪽의 파르티아는 늘 로마 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1차 삼두 정치의 크라수스도 파르티아와 전쟁 중에 사망했었죠. 기원전 40년 파르티아 왕국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안티고노스와 우호 조약을 맺게 되죠. 안티고노스는 파르티아의 원조를 힘입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승리합니다. 큰아버지인 휘르카노스 2세와 분봉왕 파사엘은 안티고노스에게 붙잡혔고 헤롯은 서둘러 가족들을 데리고 마사다 요새에 피신시킨 후에 이두메로 달아납니다. 왕과 대제사장 자리에 스스로 오른 안티고노스는 휘르카노스가 추후에 다시 유대의 지도자로 옹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히르카노스는 포로가 되어 파르티아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던 파사엘루스는 자결하여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두메로 달아났던 헤롯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로마로 건너가서 안토니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제2차 삼두 정치의 동맹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설득해서 헤롯을 돕는 데 뜻을 모읍니다. 안토니우스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와 함께 알렉산드로의 반란을 진압한 전력이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도 안티파테르가 자기 양아버지 카이사르를 도와 전쟁을 치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토니우스는 헤롯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롭다는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에 출석해서 헤롯을 변호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안티고노스는 파르티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으므로 로마의 적이라고 선언하면서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로원은 안토니우스의 말에 적극 찬성하였고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안티고노스가 왕으로 앉아 있었는데 유대의 왕실이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에서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20여 년 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미 유대의 왕권이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후원으로 보병 3만 명, 전차 6,000기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워 갈릴리를 정복하고 마사다의 가족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시우스 장군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안티고노스를 사로잡았습니다. 헤롯이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받은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시우스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안티고노스를 사슬에 묶어 안토니우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안티고노스를 바라보는 헤롯은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안티고노스가 로마에까지 가게 돼서 원로원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왕위 계승에 대한 혈통적 정당성을 주장할까 두려웠던 거죠. 게다가 안티고노스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으로나 백성들의 지지로나 왕권을 차지한 정통성이 취약했던 헤롯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를 처치해야겠다고 생각하죠.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어서 안티고노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하스만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는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 명목만 유지하던 하스만 왕조는 이렇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을 독차지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직분의 임명을 자신이 좌우합니다. 바벨론 지역에 살던 자신의 친구이자 옛 대제사장의 후예인 아나네를 불러다가 앉혔는데 여의치 않자 히르카노스 2세의 손자이자 자신의 처남인 18살 청년 아리스토블로스 3세로 교체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리스토블로스 3세는 상당한 미남이었다고 해요. 대제사장이 된 아리스토블로스 3세는 그 해 있었던 장막절 축제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잘생긴 데다가 얼마 전까지 존속했던 하스몬 왕조의 후예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호감을 보였습니다. 헤롯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헤롯은 축제가 끝난 후에 잔치를 핑계로 그를 유인해서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다시 아나넬에게로 돌아갑니다. 한편 이 무렵 세기의 연인이라고 하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하며 동방과 이집트의 권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는데 그 중에는 유대와 나바테아 왕국도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헤롯에게 이곳의 세금을 걷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헤롯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나바테아 왕국이 차츰 세금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자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지시에 따라 나바테아를 공격해서 굴복시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안토니우스는 한때 협력자였지만 이제는 권력 쟁탈의 경쟁자가 되어 있던 옥타비아누스와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군대는 패전하고 이집트로 후퇴합니다. 헤롯의 후원자인 안토니우스가 열세에 몰리자 유대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 헤롯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때마침 포로가 되어서 파르티아에 잡혀있던 히르카누스 2세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도 헤롯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헤롯도 알아챘죠. 헤롯은 구실을 잡아 히르카누스를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있는 로데스 섬으로 찾아갑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왕관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치며 이전에 자신이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으니 그에 대한 처분을 맡기겠노라고, 그러나 기회를 준다면 안토니우스에게 그랬듯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의 솔직함과 충성함을 높이 사며 왕관을 돌려주었고, 이렇게 헤롯은 왕위를 보장받아 유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후원자인 폼페이우스가 사망한 후에 그의 라이벌이었던 카이사르에게 충성했듯이 아들 헤롯도 같은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권력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이제 헤롯은 로마의 새로운 권력자에게 다시 왕위를 인정받고 유대로 돌아옵니다. 헤롯은 유대를 어떻게 다스려 갈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